이미 주총도 다 B투자사가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이사회까지 장악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A기업의 기존 대표는 지금부터는 식물인 겁니다. 네,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주스쿨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어떻게 6개월 만에 본인의 지분을 다 뺏기고 회사를 완전히 뺏기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4개 정도의 스텝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문을 하고 또 이제 주주들의 분쟁과 관련된 자문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의 어떤 특정한 패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걸 좀 정리해 보니까 4가지 정도의 단계가 패턴으로 정형화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혹시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아니면 주위에 경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제안으로 고민을 한다면 뜯어 말려야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장악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솔깃한 제안이 와요. 어떤 제안이 오느냐? 지금 특히 이제 자금이 급할 경우에 이런 제안들이 솔깃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A라는 기업은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로 왔다 갔다 정도로 가치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좀 급박한 상황으로 돈이 좀 필요한 건 거예요. 얼마 정도가 필요하느냐? 5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요즘 영상 제작을 하는 프로덕션 기업들이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넷플릭스와 협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급하게 이 협업 제안에서 본인들이 진용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고 그 장비도 갖추고 이렇게 하려면 금액이 좀 꽤 드는 건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금액만 확보가 돼서 넷플릭스의 컨텐츠만 제작을 같이 하면 이거는 이 프로덕션 기업의 이 가치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대표는 고민을 좀 하는 건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는 한 15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급박하고 이 50억이라는 돈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지인들한테 이야기해도 이게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50억을 어떻게 빌릴 수는 없잖아요. 신보나 기부나 이런 데 좀 알아봐도 50억을 한 번에 빌릴 수는 없다고 해서 고민 끝에 밸류에이션을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50억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사를 좀 급하게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넷플릭스의 협업을 잡고 싶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꽤 많이 깎으면서 제가 49%의 지분을 내주고 50억을 투자를 받겠습니다. 즉 100억 정도의 밸류로 절반 정도의 투자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투자사는 이 급박한 상황을 활용을 해서 100억 밸류로 51%의 지분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메이저리티의 지분, 즉 51%의 지분을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그 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50억을 쏴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은 이것이 좀 너무 급진적인 딜이기 때문에 대표들이 이 딜을 받지 않겠지만 너무나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 딜을 받게 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본인의 회사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51%의 지분을 무리하게 내주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물론 이 지분을 내줄 때는 당신의 대표이사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우리는 경영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니 당신이 앞으로도 쭉 경영을 하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경영권 보장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서화 시켜주지는 않고 말로만 그렇게 안심시키고 5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건 거죠. 두 번째 스텝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지분을 51%의 첫 번째 스텝에서 확보를 하고 나서 투자사가 그리고 나서 주총을 장악을 했죠. 이미 그죠? 51%의 주식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주총을 이미 장악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존에 대표이사가 본인 포함해서 이사 2명, 3명의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다면 그 중에 새로 투자를 한 그 기업, B라는 기업이 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과반의 이사를 확보하게 되는 건 거죠. 만약에 기존에 대표이사랑 사내이사랑 2명이었으면
3명을 추가로 이사를 선임을 하고, 만약에 기존 A기업이 3명의 이사가 있었다면 B기업이 B투자사가 4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어떻게든 과반의 이사를 확보하면서 이사회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까지 스텝이 나가게 되면 첫 번째 스텝에서 먼저 주총의 과반을 지분을 전부 다 확보를 해버리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이사회까지 장악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지금부터는 사실은 완전한 식물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특별한 주주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본인이 마이너리티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보장한다든지 배당권을 보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향후 3년간 대표이사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수한 조항을 넣어놓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못 넣고요. 그랬다면 이미 주총도 다 B투자사가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이사회까지 장악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A기업의 기존 대표는 지금부터는 식물인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자비에 의존한 의사결정만 할 수 있을 뿐 본인의 힘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이제 뺏겼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에요. 이게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자, A기업 대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첫 번째,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리티로 전락을 했고요. 두 번째, 이사회까지 B투자사에게 이제 뺏기는 그런 상황까지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B투자사는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계약 체결을 강요를 합니다. 어떤 방식의 독소 조항이냐, 정말 지키기 힘든 방식의 매출 목표 같은 것을 수치화시켜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나머지 지분 49%를 액면가로 양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주 악랄한 조항을 집어넣는 건 거죠. 나머지 49%를 뺏는 게 B투자사의 목표예요. 근데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이렇게 넣어둬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출을 파악을 했을 때 100억 원의 매출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30일 내에 A기업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49%의 지분을 액면가로 B기업에게 양도한다. 이런 악랄한 조항을 넣는다는 건 거죠. 이 대표이사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이런 독소 조항을 그냥 수용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100억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100억 매출을 달성 못하면 큰일 나겠죠. 두 번째, 이 계약서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사인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들이 결국은 나머지 49%를 빼앗기게 만들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핵심적인 아주 리스키한 조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묶어두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까지 독소 조항을 넣어두고 12월 31일에 100억 원의 매출을 내지 못했다면 그냥 나머지 49%는 빼앗기는 것인데, 만약에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와 관련돼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넣어두는 것이죠. 이 네 번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액면가로 양도하는데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B투자사가 A기업 대표의 49%의 지분을 특정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넣어두는 건 거죠. 예를 들면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을 때 A기업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49%의 지분을 20억 원에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 우리가 의사표시만 하면 주식이 매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20억 원을 입금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조항까지 넣어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A기업 대표의 입장은 어떤가요? 자, 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순간 51%의 주식을 뺏기고요. 주총 이사회 전부 다 뺏기고 나서 나머지 49%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냥 액면가로 뺏기게 되는 것이고, 매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적정한 금액으로 20억 원으로 그냥 팔려야 되는 그런 콜옵션 조항,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죠. 주식 매수의 통지만 하면 곧바로 20억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딱 들어가 있어서 이래나 저래나 결국 49%의 주식을 결국 1년 안에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몇 개월 안에 A기업 대표는 100%의 주식을 가진 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대표에서 과반의 주식을 잃고 이사회를 뺏기고, 그러면서 남은 주식 49%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부 다 마련되고, 순식간에 나는 회사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 패턴들이 계약서에 사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조금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또 제대로 된 계약 검토를 받지 못해서 또 자금이 급해서 결국은 받지 말아야 될 악수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소화불량에 걸려서 결국 회사도 뺏기고 본인도 무너지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받으실 때 이런 패턴이 좀 보이신다면 또 주위의 사람들 중에 이런 딜을 가지고 좀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재현 변호사입니다.